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쌤튜브 오승연입니다. 소리샵에 와서 오늘 살펴볼 제품이 NAD3050. 이 제품 작년에 굉장히 화제가 많았죠. 국내 들어온 건 사실은 올해인데 작년에 그 창사 50주년이죠. 50주년 기념으로 이제 애니버서리 제품을 만든 딱 타겟이 3050. 근데 리미티드 에디션을 먼저 만들었어요. L2 버전. 그러고 나서 이제 일반 버전을 출시를 했는데, 리미티드 에디션 자체도 국내는 조금 늦게 들어와서 올해 출시가 됐죠. 그래서 두 개가 한꺼번에 섞이게 되는, 원래대로의 의도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먼저 출시하고 거기서 옵션을 두 개를 살짝 뺀 그런 일반 버전, 이런 계획이었을 텐데 아마 전 세계가 이렇게 싹 구분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NAD 이 제품은 원래는 사람들 캐나다 회사로 램브룩 그룹이 되면서부터 캐나다 회사를 알고 계신데, 원래 런던, 영국에서 시작한, 런던 한복판에 시작한 그런 회사였죠. 72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이 딱 50주년이었던 거죠. 영국 회사들이 이름을 좀 다 그렇게 짓는데 간단해요. 아주 이니셜 누구냐 이렇게 거창하지 않고, 야, 이름은 일단 편하게 줘. 그러고서 이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실제 본편에 더 중점을 두는 그런 회사들이 영국 회사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름을 막 이렇게 푸짐하게 짓는 미국 회사들하고 조금 그런 게 좀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NAD도 이름이 뉴 어쿠스틱 디멘전 이렇게 불러요, 그냥. 그래서 옆에 좀 이따 설명드릴 PSB, 이건 캐나다 회사인데, 캐나다 회사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그게 좀 서로 달라요. 근데 영국 회사 이름들이 뭐 PMC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렇게 세 개 이니셜로만 아주 단순하게 지은, 얼핏 보면 이게 오디오 회사인지 아니면 그냥 무슨 방송 자재 회사인지 아니면 일반 그냥 생필품 회사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름은 굉장히 평범하게 짓는 편입니다. 근데 그 제품이 알려지고 이제 사운드가 사용자를 넓혀가면서 브랜드 이름이 좀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멋있는 이름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이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내용이 중요하면 이름도 멋있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72년에 생긴 이 회사는 아시겠지만 90년대에 이제 오디오 노트라는 회사, 이때부터가 사실은 지금의 램브룩 그룹이 된 그런 시초가 되는데, 그 오디오 노트의 덴마크 회사죠. 그래서 91년에 오디오 노트의 이제 흡수합병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보통 이제 오디오계, 하이파이계 마당발이라고 하는 피터 링돌프 씨죠. 가끔 한국에도 오는데, 그분 지금 이제 램브룩 그룹을 이렇게 그런 브랜드를 이어준 아주 이쪽에 큰 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NAD의 운영 사장이 되면서 CEO로 취임하면서 오디오 노트가 이제 같이 경영을 했었던, 이게 2년이 돼서 그로부터 한 8년 후 99년에 램브룩 산하 그룹하고 이제 흡수합병이 돼서 이제 같은 패밀리가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퓨리파이, 이제 아이겐탁트 만들고 막 이러면서 브루노 푸제를 데려다가 한 것도 역시 피터 링돌프가, 퓨리파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피터 링돌프가 같이 대표로 있는 그런 회사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NAD랑 인연이 많은 분이 바로 이제 피터 링돌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램브룩 그룹 산하가 된 게 99년, 그때부터 20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때부터가 캐나다로 이제 본거지로 옮긴 거지, 원래 런던에 있는 영국 회사였어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제가 종종 NAD 얘기할 때 항상 두 가지 제품 얘기를 하죠. 3020. 불과 얼마? 1000불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미국 스테레오 파일이 100대 명품을 뽑았는데, 역대 자기들이 뽑은 평론가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그 중에 앰프로 순위로 봐서는 12위인가? 하여튼 전체 순위가 엄청난 순위를 했죠. 그러니까 이 3020 1000불이 채 안 되는 이 가격으로 상위에 있는 미국 하이엔드 앰프들이 몇 개 없는 엄청난 순위를 확보한 게 3020. 그때 평론가들이 그랬어요. 안에 특별한 제품을 쓰질 않았지만 소리는 우리가 하는 하이엔드 제품보다 못할 게 없다. 대단한 제품이었죠. 여하튼 그게 3020의 신화였고, 그로부터 이제 3030, 3060 이런 제품들이 나왔는데, 그 3030이라는 모델이 이제 74년 제품이에요. 그래서 NAD가 작년에 50주년이 되면서 우리 회사의 50주년 기념 제품 하나를 타겟으로 삼은 게 바로
3030 74년작 그 제품을 현 시점에 맞게 이렇게 리메이크를 한 게 바로 3050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 제품의 특징은 이 과거와 현재가 다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는, 과거라는 건 이 디자인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레트로 디자인. 이 VU 미터, 그것도 양쪽이 투 채널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고색 창연한 노브들 있죠. 돌리는 노브들, 뭐 베이스 트래블 이런 보정 노브도 있고, 저쪽에 이런 밸런스나 스피커 선택 노브도 있고, 가운데가 이 입력 소스 선택할 수 있는 푸시 버튼 식으로. 이거 자체가 되게 클래식한 고전적인 방식인 거죠.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갖다 놓고 안에 있는 내부는 바로 2023년 현 시점인, 그러니까 이거를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었던 시점으로 하면 2022년 시점에 맞는 지금 시점의 최선단의 기술을, NAD 기술을 다 집어넣은 그런 형식과 내용이 통합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NAD 50주년을 기념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미티드 에디션은 되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72년이 시작이니까 딱 1972개만 만들어서 전 세계 유통을 했고, 가격도 1972불을 받았어요. 이게 좀 재밌죠. 나라마다 환율도 다르고 뭐 각자 이제 수입상 따라서 이제 가격 책정이 좀 다르게 됐을 테니까 그 가격은 달라졌는데 출시 가격은 다 1972불로 고정을 해서 했다는 거. 달러 쓰는 나라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 옵션, 리미티드 에디션에만 들어간 두 가지 옵션이 뭐냐면, 원래 그게 아마 M33 마스터 시리즈 만들었을 때 좀 눈에 띄었던 제품 장면인데, 모습인데, 뒤쪽 패널에 보면은 그 MDC 슬롯이라는 걸 두 개를 넣어서 뭐 DAC를 집어넣던, 그 다음에 블루 OS를 업버전 멀티룸 기능이 있는 그 스트리머를 집어넣던 옵션을 이만한 걸 저 슬롯을 두 개를 둬가지고 그거를 꽂아서 확장시킬 수 있게 만들었었던 게 있어요. 저걸 어디다 쓰는 걸까? 물론 쓰면 좋겠지, 뭐 이런 막연한 생각만 하고 M33을 보고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 OS, 이 회사의 그 램보르 그룹의 장점이 뭐겠어요? PSB, NAD, 그 다음에 블루 OS, 이 3개 회사, 특히 그 블루 OS 같은 멀티룸 기능, 64개 개수의 제품을 동시에 사이버캐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게 블루 OS잖아요. 그런 멀티룸 기능이 있는 그런 MDC2 블루 OS 스트리밍 시스템, 그거를 꽂은 게 바로 리미티드 에디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디락 라이브라고, 저희 룸 컬렉션 기능이지만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한 엄청난 그 방의 이 시청실이 좌우 균형이 안 맞거나 어쿠스틱을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 스피커 배치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거의 기적 같은 기능이었죠. 이걸 저는 처음에 그렇게 권장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부스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일반적인 사용자가 저기라면 사용자가 완벽하게 세팅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사용자 위치에서 그렇게 해서 디락 라이브를 가동시키면 대단한 아주 획기적인 어떤 룸 어쿠스틱? 사실 위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하여튼 디락 라이브는 잘 쓰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유용한, 그 디락 라이브도 탑재했던 게 바로 리미티드 에디션이었는데, 그걸 먼저 출시를 하고, 지금 오늘 볼 제품은 일반 버전이에요. 그 두 기능을 싹 뺐습니다. 얄밉게도. 그게 가격 차이가 한 600불 차이가 나요. 적지 않죠. 그거 쓰고 싶으면 리미티드 에디션을 사야 되는데, 리미티드 에디션은 말 그대로 딱 한정판이라서 뭐 사고 싶어도 못 사죠. 1972개가 이제 다 팔렸으면 이제 중고 시장을 찾아봐야 됩니다. 여하튼 그런 제품이 이 NAD 3050이라는 거,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음악을 또 들어봐야죠. 오늘 들어볼 제품은 이제 음악 듣고 이제 설명드릴 텐데, 바로 PSB의 파시프 50. 이 제품도 얘랑 거의 쌍둥이, 3050하고 쌍둥이 같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음악 듣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네. 이 제품을 같이 들어본 이 파시프 50, 이 PSB도 서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NAD랑 같은 해에 만들었어요. 72년에 회사가 생겼고, 얘 3050이 모태가 된 3030을 만든 74년에 같은 해에 파시프 2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PSB는 폴 바튼이라는 분이 이제 부인 수 바튼, 그래서 P하고 B 사이에 S까지 넣어서 이제 PSB 사람 이름이 이니셜이 됐는데, 이 회사도 초기를 대표하는 제품이 바로 이 파시프입니다. 그래서 파시프 50은 이 회사 또 설립 50주년 기념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램브룩 그룹이 니들 출발한 회사가 연도가 똑같으니 둘이 동시에 50주년 기념작을 만들어서 페어처럼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봐라, 이런 그런 기획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둘이 뭐 원론 마감도 그렇고 상당히 닮았어요. 파시브 50은 저희 한번 다뤄봤지만 생김새는 레트로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레트로인데 속에 있는 내용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1.1인치 저 트위터가 티타늄이에요. 그리고 6.5인치 미드베이스, 그 다음에 우퍼가 8인치인데 8인치 우퍼는 패시브 라디에이터예요. 그래서 대역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50Hz부터 24kHz, 50부터 20kHz 이 정도 되는데 소리는 대단히 다이나믹하고, 그 얼핏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두루뭉실한 소리가 나올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어느 정도 탄력 있으면서 다이나믹한 소리가 나옵니다. 싱크로니 같은 시리즈하고는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시리즈의 이 디자인에서 연상된 소리하고는 다른 좀 하이엔드 성향의 소리를 내는 좀 독특한 스피커예요. 그 디자인 자체도 살짝 이렇게 지금은 보기 힘든, 제가 셀레스천 SL12 같은 스피커랑 비교를 한 적 있잖아요. 아니면 저 루악 아콜레이드 같은 스피커처럼 요새 이렇게 낮은 이런 스탠드 위에 올려져 있는 이런 스탠드, 이런 스피커 포맷이 드물죠. 여하튼 같은 그룹 내에 똑같은 해 생일이 같은 연도에 태어난 그런 50주년 둘의 페어이라는 거, 이런 지금 들으신 음악에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주인공이 3050을 살펴보면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그 DAC와 그 32비트 384kHz, 이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만든 저 칩을 꽂아서, 그래서 보통 하이브리드 UCD, 하이브리드 디지털 UCD 증폭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8ohm의 100W 출력을 내는 그런 출력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MQA 스트리밍을 거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 리미티드 에디션에만 제가 MCD2 버전 블루 OS가 적용된다 했잖아요. 일반 버전에는 웨이브 스트리머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근데 웨이브 스트리머를 연결하면, 스트리머 입력, 디지털 입력이 들어오면 MQA까지 24비트 192kHz까지의 MQA를 프로세싱할 수 있는 그런 MQA 인증된, MQA를 완벽 재생할 수 있는 그런 DAC 시스템, 스트리밍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NAD가 가장 장점으로 하는 부분은 역시 그 순간 출력이라는 게 있어요. 8ohm의 100W 출력을 내는데 보통 이제 스판티니어스, 인스턴티니어스라고 하죠. 그 즉흥 출력. 원래 NAD가 유명해진 거는 그 헤드룸이라고 그러죠. 순간 아주 출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신호가 들어오면 약 30% 정도 출력을 더 냅니다. 그래서 이 앰프도 135W까지 순간 출력을 낼 수 있는, 그게 RMS라는 연속 출력하고 다른 개념인데, 그거로 사실 NAD의 명성은 거기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신호가 들어와도 이 가격을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런 신호를 굉장히 처리를 잘해요. 아주 그런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부분이 디자인, 레트로 디자인, VU 미터와 이런 레이아웃 자체 클래식한, 그리고 이 우드 그레인 마감으로 해서 위에 이런 그 벤틸레이션 홀도 뚫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도대체 몇 년도에 만들어진 제품인지 이렇게 외관으로는 알아보기 힘들지만 뒤쪽을 보면 최근 인터페이스 다 갖추고 있습니다. 뭐 옵티컬부터 동축, 심지어 HDMI 2에 ERC까지 이런 입력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상당히 재밌죠. 마치 제가 이런 디자인을 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한옥집인데 들어가 보면
안에 최신 시설, 설비, 세탁기, 뭐 식기세척기까지 있는 그런 안쪽은 완전히 최신 설비로 돼 있는 한옥에 들어가 있는 기분 이런 거 그게 재미로 하는 건 아니고 뭔가 그런 환경을 즐기는 재미가 있잖아요. 여하튼 그런 3050의 사운드 컨셉과 PSB의 파시프 50 이 스피커로 소리를 들어보면 NAD의 원래 소리는 사실은 그게 좀 달라요. 약간은 NAD가 마스터 시리즈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디지털 모듈을 장착하기 전에는 소리 결이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영국 앰프들 있죠. 살짝 도톰하면서 매시브하게 소리를 힘차게 밀어주는 이런 느낌. 사실 영국은 스피커나 앰프나 영국의 소리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런 스피커나 앰프를 주류로 하는 사운드가 많았는데 지금 이 MCD 같은 이런 디지털 모듈을 장착하면 살짝 그게 좀 성향이 달라집니다. 근데 퓨리파이 아이겐탁트를 장착한 M33 같은 경우는 NAD의 원래 소리하고는 좀 사실 거리가 멀어졌어요. 좀 하이엔드적으로 좀 상위로 올라갔다고 할 수 있지만 NAD의 원래 컬러하고는 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묘하게 그 중간쯤에 위치를 해요. 그래서 UCD 디지털 스위칭 증폭단을 갖춘 스위칭 증폭 모듈을 갖춘 이 3050은 소리가 묘하게 약간은 원래 NAD의 두텀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드라이브하는 능력은 디지털 증폭단의 장점을 많이 살렸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하이브리드 디지털이라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방식의 이런 이유도 있지만 사운드적으로 그래요. 디지털 모듈의 그런 베이스 제어력, 베이스 컨트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디지털 증폭단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소리의 결은 NAD 원래 스타일, 클래식 NAD 스타일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80, 50의 소리하고도 매우 닮아 있어요. 그래서 소리 자체가 아주 또렷또렷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소리를 내주지만 이게 지나치게 결이 가늘어지거나 아주 딱 단정하게 딱 끊는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NAD의 B 시리즈 같은 것처럼 이렇게 좀 두툼하면서 두루뭉실한 소리 쪽도 아니에요. 딱 중간을 맞춘. 그래서 마치 제가 보기에는 이 파시브 50, 이 PSB 그 대표 폴 바튼이 처음부터 지향했던 그 내추럴리 뉴트럴, 하여튼 그런 자연주의, 천연주의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본인들이 표방한 그런 아주 천연스러운 느낌 이쪽에 대단히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시브 50의 소리를 그대로 파시브 50이 내고 싶어하는 소리에 오히려 앰프를 맞춘 그런 소리를 갖고 있는 게 3050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벤 헤일런의 점프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곡을 막 지나치게 너무 분석적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가져가지도 않고 이렇게 막 거칠거나 이런 느낌까지 가져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좀 뭔가 좀 두루뭉실한 어떤 중량감이나 이런 게 아닌 아주 호쾌하면서도 들릴 소리가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들리는 그런 점프 아주 좋았어요. 사실 점프를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소리는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스트리밍으로 점프를 즐기기에는 조금 사실 좀 부족함이 좀 있는데 오랜만에 점프를 아주 호쾌한 원래 저희가 80년대 들었던 그런 소리를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녹음인 가장 이제 작년 녹음이죠. 이게 버셀의 On Evening Hymn이라고 크리스티나 그 플루하르가 부르죠. 이게 굉장히 아주 앞에 낮은 그 기타 같은 연주를 시작하면서 그 악기 수가 많지 않죠. 그리고 아주 선명한 악기들이 들어오다가 이제 크리스티나 플루하르의 목소리가 들어오는데 이런 아주 배경이 조용하면서도 아주 세부 묘사들이 이렇게 잘 드러나는 악기 수가 적은 이런 아주 정밀한 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연주에서도 대단히 빛이 납니다. 아주 잘 들리고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청실이 이렇게 배치를 뒤쪽까지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잘 나오게 배치를 하진 않았지만 PSB 이 파시브 50을 배치를 잘하고 들으면 입체감이 상당히 잘 나와요. 그리고 이게 배치 자체가 사람이 앉아서 들었을 때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스피커. 톨보이하고도 좀 느낌이 다른 이런 낮은 스탠드를 받친 이런 스피커의 느낌이 또 어쿠스틱적으로도 지금 같은 이런 나직한 음악을 듣기 아주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요요마의 바하트리오도 그렇고 이런 그 음색을 이렇게 듣는 재미가 굉장히 큰, 그리고 베이스를 아주 통제를 잘하는 이 NAD 3050을 듣는다는 의미는 그 지금 같은 NAD가 원래 지향했던 오래전 50년 전의 그 소리를 지금 시점에 그대로 구현해 놓은, 그러니까 지금 시점의 방식으로 NAD 원래 스타일을 구현해 놓은 그런 해상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품질이나 어떤 음원에 있는 어떤 정보량을 끌어내는 능력은 현 시점에 맞게 대단히 모든 걸 다 끌어낼 수 있는데, 그거를 여러 스타일 중에 어디냐면 50년 전에 NAD가 지향했던 그 소리,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파시포 50의 그 원래 그 자기들이 지향했던 소리, 이 둘을 꿰뚫어서 관통하는 그런 소리를 내고,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아주 일관성 있는 그런 소리를 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적으로도 요새 스피커들 너무 트렌디한 그런 디자인, 소리는 뭐 탓할 게 없으나 너무 좀 스타일리시하고 사실 고르기 좀 내 맘에 딱 드는 그런, 너무 좀 트렌디한 디자인은 좀 나랑 좀 어색해서 안 맞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또 너무 옛날 디자인, 클래식 디자인을 찾으면 기기들이 다 중고들이나 오래된 제품밖에 없잖아요. 제 소리 나는 제품이 아닌 그런 분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소리 자체는 현 시점에 맞는 어떤 음원을 충실하게 다 끌어내지만 그 디자인 자체는 아까 말한 한옥집 분위기로 만든 그런 스타일. 이런 이 두 조합의 매력은 그런 데 있다고 보고, 역시 한 그룹 내에서 그걸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NAD 3050 한번 꼭 들어보시고, 아마 이거 들어보시면 또 어떤 분들은 리미티드 에디션을 찾아다니실지도 모르겠는데 디락 라이브 때문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3050을 중심으로 이 제품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의 소리는 같으니까요. 일단 리미티드 에디션이거나.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NAD 3050, 제가 5월 중순쯤에 이제 미넨 페어를 갔다가 이 제품을 NAD 부스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렀는데, 바깥쪽에 이렇게 이만한 디스플레이를 하고서 제품 하나를 딱 모퉁이에 설치를 해놨는데 바로 이 제품이었어요. 리미티드 에디션. 아주 잘 보이고, 그 제품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그 모퉁이 자체, 경관 자체가 되게 멋있었습니다. 이 제품을 집에 갖다 놓으면 집안이 그렇게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NAD 3050과 PSB 파시프 50 같이 살펴보고 이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